네, 이어서 사회문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뒤 화면에 나와 있는 인물,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입니다. 최근 강영욱 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라면서 강 씨가 갑질을 했다,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발단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강영욱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라면서 이제 그 누리꾼들이 어떠한 그 글들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한 줄 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강영욱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평생 노예처럼 부려지다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가라. 팬심으로 입사하면 실망한다. 이런 식의 막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었는데 장점이 뭐가 소개됐느냐면 거기 가면 강아지를 볼 수 있다. 대표가 유명하고 연예인을 본다. 또 동종업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을 한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제시가 됐거든요. 근데 단점도 제시가 됐는데 거기가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두 부부가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뒷담화한다.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가스라이팅한다. 심지어 어떤 전 직원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네, 일이 더 커지게 된 그 계기라고 한다면요. 퇴사자인 한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퇴사자,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요. 이 A씨는요, 강 대표가 이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왔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는 훈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숨도 쉬지 마라. 너는 뭐 벌레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개 목줄을 던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직원은요, 마지막 급여로 해당 그 회사로부터 9,67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그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이 강영욱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제대로 너가 근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차감이 있어서 급여를 깎았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후 노동청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 기본급과 이렇게 추가 수당 등은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이렇게 또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전 직원의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직원들 주장 가운데 회사에 입사할 때 작성하라고 했다는 동의서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은 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또 위 사내망을 통해서 송수신된 정보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자,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메신저 대화 내용도 감시당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좀 이게 좀 놀라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어느 회사에 뭐 CCTV가 있을 뭐 경우도 있고 회사 업무용 메신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직원들이 체감하기로 자신이 뭐 감시당한다고 느낄 정도로 누가 지켜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무하다가 자기가 휴대전화만 딱 들여다봐도 순간 경고 메시지가 날라오더라. 누가 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군요. 그래서 감시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주장이니까 과연 강영욱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 직원이라는 분들은 이러한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법적 문제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보면은요, CCTV 같은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일단 안전상의 이유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가능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내 메신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업무
업무상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사실상 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사담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회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이고요. 예. 이 CCTV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CCTV로 아무리 직원들을 이렇게 관찰한다, 뭐 감시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경우 지금 뭐 간식을 먹는 부분까지도 CCTV로 확인을 하고 중간 관리자가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킬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연 이런 부분, 과도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나 주장이라고 강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계속 그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일이 사태가 커졌는데 네. 그 본인 강영욱 씨 본인이 입장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강영욱 대표가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제보자들의 주장만 나와 있고 강영욱 대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영욱 대표한테 뭔가 질의를 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보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의 당사자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뭔가 그 의혹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또 이 얼마 전에 하이브 민진 사태 때 보면 처음에 민진 대표가 침묵을 지켜서 아 의혹을 인정하는가 예. 했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분위기를 뭐 뒤집었던 그랬었죠. 사례도 네. 있었기 때문에 강영욱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욱 씨의 침묵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일단 사과가 선행돼야 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어떤 사건 관계,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피해자가 존재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일단 한번 풀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제 강영욱 씨가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때가 아닌가, 공이 다시 본인에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영국 BBC가 최근에 2019년에 있었던 버닝썬 게이트의 뒷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담겨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이게 벌써 5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잊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버닝썬 게이트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19년도 정말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버닝썬 사건, 사실 이 사건의 맨 처음에는요. 단순히 클럽 앞에서 한 시민이 폭행을 당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의 대응이 매우 의아스러웠고 왜 폭행당한 시민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하는 쪽을 도와주는 것 같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이 촉발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버닝썬과 경찰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성범죄 그리고 마약의 소굴이었다. 이 버닝썬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태의 우두머리가 승리, 그때 당시에 빅뱅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고 있었던 이 가수 승리 씨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관계자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요. 이 승리 씨의 각종 범죄 혐의 더해져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리 씨가 속해 있던 단체 메신저 창에서 예. 연예인들이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강제 촬영된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를 희롱하는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구속 사건까지 갔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5년 전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번에 공개했는데 그렇습니다. 대중의 지금 반응이 좀 뜨겁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버닝썬 게이트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예. 그 사건이 완결이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당시에 진행될 때 아주 이상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처음에 버닝썬에 뭔가 VIP 손님들이 버닝썬 내에서 조직적인 비호를 받으면서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공권력도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중간에 엉뚱하게 연예인 이름이 나오면서 연예인 사건으로 둔갑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승리 씨는 승리 씨대로
결국 개인 범죄, 개인 일탈로 처벌받았거든요. 정준영 씨하고 최정훈 씨도 개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사이에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예. 근데 또 승리 씨, 정준영 씨, 최정훈 씨의 그 당시의 범죄 혐의도 그것도 또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도 또 심각한 그렇죠. 문제였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다큐멘터리가 앞부분은 승리, 정준영, 최정훈 씨의 그런 범죄 혐의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예. 뒷부분은 버닝썬 게이트에서 범죄 혐의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 다큐멘터리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좀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 많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일단 이 승리 씨와 최종훈 씨, 이 단체 채팅방이 정말 당시에 크게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 전후에, 범행 전후에 나눈 이들의 실제 대화 내용들이 공개를 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다친 줄 알았잖아. 하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을 지금 주고받는 것이 그대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터뷰도 새로 담겨 있습니다. 이 피해자 인터뷰 부분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범행 직후에 강제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진이 이제 나중에 재판에 가서 이건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였다는 부분의 증거로 사용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피해자의 그런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당 그 전직 클럽에서 근무했던 근무자의 그런 인터뷰를 담겨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일명 물뽕이라고 하는 그 무생 무취의 신종 마약이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술집에서 문이 닫히고 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물뽕 등을 통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도 충격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 버닝썬 게이트가 당시에 충격을 줬던 또 하나의 그 이유는 그 경찰과의 유착 그 의혹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수 고 구하라 씨가 뭐 활약을 했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언론이 또 보도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버닝썬 게이트가 연예인 사건으로 덮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도움을 준 부분은 연예인 사건 관련해서 도움을 준 건데 어떤 도움을 준 거냐면 그 연예인들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키워드가 그건 버닝썬 사태는 아니었고요, 그거는. 언론은 근데 버닝썬 사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그 연예인들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거예요. 윤규근 전 총장. 근데 경찰총장이라고 하니까 아니 검찰총장도 아니고 경찰총장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궁금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구하라 씨가 해당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한테 스스로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경찰총장이 누군지 밝힐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최종훈 씨가 구하라 씨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하라 씨가 직접 최종훈 씨한테 연락해서 경찰총장이 누군지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경찰총장은 한 총경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밝혀지기 전에 구하라 씨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 씨가 그렇게 도와준 이유는 바로 구하라 씨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였다. 근데 이게 그 연예인들 뭐 승리 씨라든가 뭐 정준영 씨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의 범죄도 그렇고 버닝썬 게이트도 그렇고 다 여성들의 성범죄나 불법 촬영 피해 사건이었거든요. 구하라 씨도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것 같고 많은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 씨나 정준영 씨를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좀 형량이 좀 너무 적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미 출소한 상태죠, 모두? 그렇습니다. 앞서 이 사건 5년 정도 지난 사건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가해자들 모두 만기 출소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량이 내려졌다는 지적 참 많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리 씨 그 범죄 혐의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상습 도박, 성매매, 알선, 특수 폭행 등등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요. 인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고요. 이런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훈 씨의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고 윤국은 총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형도 아닙니다. 증거 일멸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서 벌금 2천만 원이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영상에서도 그 대한민국 너무 판결이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임재 변호사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비호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됐고 누군가가 비호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석연치 않게 말하자면 덮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진짜로 덮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네티즌들이 느끼기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우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몇 년이 지났어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몸통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통도 몸통인데 도대체 저는 너무 궁금한데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이 뭐냐? 버닝썬 게이트 안에서 조직적으로 성범죄와 마약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마약 이 총책이 누군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연예인 승리, 최준형, 최종훈, 정준영 연예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은 뭘까? 저는 아직도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이 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인기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경북 영양군을 관광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축구만 안 해도 돼? 굳이 뭐 영양까지 와서 먹을 음식은 아니야?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진짜 할매 맛이야, 할매 맛. 그냥 할머니의 살을 뜯는 것 같다.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저런 얘기를 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유튜브 콘텐츠가 올라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비난의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에요. 피식대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들, 뭐 인터뷰라던가 이렇게 실제로 국내의 그런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 좀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죠. 영양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소개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올린 부분은 맞는데요. 개인적인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음식이 맛이 없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 고요하다, 뭐 놀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전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은 본인들도 밝히고 있지만 그 방식이 사실 조롱이라던가 비하가 가미되었다면 그걸 보는 분들도 결코 웃음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사과까지 하고 해당 영상을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뭐 개인 평가야 자유지만 그 방식, 표현이 조금 지나치지 않았냐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설사 뭐 진솔한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상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상호가 분명히 공개가 됐을 때는 내 평가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진솔한 평가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판인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진솔한 평가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 사과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진솔한 평가를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콘텐츠적인 재미를 가져오기 위해 무리한 표현들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조금 과장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갈 때부터 아주 작정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조금 웃겨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 보면 저 방송에서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기 가서 강물을 봤는데 뭐 똥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로 강물이 오염됐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데 아니 거기가 무슨 산업단지도 아니고 오염될 리가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웃기려고 이렇게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과정에서 엄연히 상호가 노출이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상호가 노출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이게 법적 처벌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정말 요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가진 파급력이라던가 홍보 효과도 대단한데 이번 사건처럼 역으로 이렇게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이 컨텐츠에 정말 수백만 명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 영향에 대해서 사실 이 아름다운 고장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데 또 해당 식당이라던가 이런 특정 상호, 특정 제품이 노출된 부분 참 안타까운데 사실상 대부분 이렇게 문제된 경우에 사과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뭐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어떤 처벌이 진행되게 수도 있겠지만 이 해당 식당이라던가 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이런 플랫폼의 자정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손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이런 피해가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사전에 예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도 이제 추후에 이제 사과할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좀 호응하는 분들도 꽤 있나 보죠. 글쎄 뭐 호응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인데 네. 구독자 수가 300만이 넘는 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채널인데 그 이 방송이 논란이 되고 나서 구독자 수가 한 몇만 정도가 뚝 하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310 몇만에서 뭐 300 몇만 정도라 10만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웃는 방송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심지어 그 방송에 대한 반발로 영향에 놀러 가자 이런 그렇죠. 운동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 이 콘텐츠 속에서 그 지역이 마치 오염된 지역처럼 아까 소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티즌들이 아니 거기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정말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는 곳인데 거기가 뭐가 오염이 됐단 말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이번 일로 영향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놀러 가주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그 유튜브 콘텐츠 속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여기 발령이 온다면 점점점라고 하면서 마치 좀 그 지역 공무원을 좀 비하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 지역 공무원이 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네. 이것도 많은 사람들 지금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이 피식대학의 논란, 네.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돌 그룹 멤버인 장원영 씨가 출연한 영상을 두고서 또 다른 논란이 좀 불거졌더라고요. 이건 어떤 네,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이 컨텐츠는요 유명인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하게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회수도 높아요. 이 해당 문제가 된 장원영 씨가 출연한 영상의 경우에도요 이미 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영상을 클릭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썸네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 표지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예. 그 썸네일이 자극적일수록 클릭 수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장원영 씨 사진이 보이는 그 뒤로 글씨가 원래는 피식이라는 글씨 본인의 유튜브 제목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일부를 장원영 씨 얼굴로 가리면서 어떤 성행위를 뜻하는 그런 비속어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었거든요. 예. 이 해당 논란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먼저 제기를 하면서 이거 뭐냐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후에 해당 썸네일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논란 계속될 필요는 절대 없겠죠. 예. 저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좀 비판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좀 코미디의 자유는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웃기겠다고 남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남을 조롱하는 웃음은 진정한 코미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여기는 뭐 코미디 개그 이걸 뛰어넘어서
아까 제가 여기가 300만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0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이니까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평판을 떨어뜨리고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웃음이 아닌 겁니다. 건강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사회문화 이슈 임주혜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